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성찰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이선 대표회장을 맞이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5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가 고양시 예수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후 한국 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에 시달렸고 그 중심에는 교회도 있었는데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성찰의 과제를 권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예고 없이 TV에 등장해 담화문을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평온했던 시민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발빠른 대응,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더해지며 비상계엄은 3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후 불법 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 체포와 탄핵으로 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45년 만에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계엄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장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 개인을 내세운 극우 세력의 목소리로 뒤섞였고 그 중심엔 한국교회 일부가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 배후로 전광훈 세력이 지목됐고 손현보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전체 개신교가 극우 종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사이 소수의 극단적 행보는 전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개신교회가 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내부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것을 좀 더 종말론적인 긴장감으로 봤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게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목소리들이 더 폭발적게 된 거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교계 인사들과의 정치적 결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교회 내부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시민을 통합해야 할 교회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연루가 되면서 무척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사죄를 하거나 참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적어도 성찰과 회개의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고 한편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본래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념 대립을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외면받는 이웃들을 돌보며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념에 의해서 양극화됐지만 또 계급과 이런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한쪽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양극단을 품을 수 있는 그 지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비상계엄 사태 후 1년간 분열과 혼란을 거듭한 한국교회.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치유와 통합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교계는 헌정 질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고백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거짓과 혐오가 공동체를 갈라놓을 때 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환대와 진실의 언어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해 교회가 먼저 연대하고 움직이겠다며 신앙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중심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43대 대표회장 이선 목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영적 대각성과 다음 세대 회복을 시대적 사명으로 선포하며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26개 교단 4만 3천 교회가 속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새로운 회기를 이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43대 이선 대표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을 비롯해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상임총재 등을 역임하며 신학교육과 한국교회 부흥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전국적인 연합 기도운동을 펼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자살, 중독,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공동회장 김동기 예장백석 총회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대장부로 살아다오.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과 함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교계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장종현 백석대학교 설립자가 축도를 전했고 직전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와 제24대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 등은 한장총이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신성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시상식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목회자 대상 등 5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수상자와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인욱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가 예수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교회가 은혜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교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교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3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묵상을 통해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겸손의 가치를 되새기며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책들인데요.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평생 연구해온 이인호 목사가 복음의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신간 복음 수업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8개 주제로 정리해 33가지 질문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부터 고난을 이기는 성령의 도우심까지 깊이 있게 안내합니다. 저자는 삶의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신일 목사의 신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는 익숙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구약의 소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12권의 소선지서를 3부로 나누어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 정의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쁨과 세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한 하박국,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나훔 등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을 우선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영적 멘토 리처드 포스터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책 겸손을 배우다는 노년에 이르러 그가 깨달은 겸손의 길을 제시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라코타족의 달력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일기 형식으로 겸손을 묵상한 이 책은 예수님의 말씀부터 가까운 벗들의 이야기까지 폭넓게 다루며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저자는 삶의 자리에서 과감히 겸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겸손의 덕목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하늘소망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원로 목사가 된 최창희 목사는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며 성도들과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기도로 교회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담임 목사로 취임한 신명희 목사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편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새로운 목회 비전 아래 하늘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이뤄낸 민주주의 회복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명하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자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 내란몰이였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37종에 이르는 제출 서류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 각종 민원 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더 컸고 비수도권 지역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산업 격차 해소와 취업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동통신사 이용자 중 불만을 제기한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보 유출과 통신요금 체계 등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지난해 총학생회 실과 학교 시설에 라카도색 사태로 논란이 일어난 이후 내부 혁신 요구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들며 단계적 전환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전기기술과 산업안전 분야 국가기술 자격 보유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공고에선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요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관련 자격도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필수 자격 조건이 포함된 경우 임금이 평균보다 80만 원 높게 책정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들이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시민사회가 계엄을 멈춰 세운 저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여전히 그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계엄 이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 권력기관 유착 의혹과 무인기 외환 논란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엄 상황을 둘러싼 불안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일의 대미투자금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총 7,500억 달러 규모 투자 가운데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초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미국 전략산업 향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지상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상작전으로 마약 밀매 차단 성과가 있었다며 지상에서도 대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마약 밀매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마약을 미국에 파는 누구든 공격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연립 정권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감축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정치 비용 논란과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비례대표에 더해 지역구 의원 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의원 465석에서 45석을 줄이는 감축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며 일본 정치권 구조 개편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이칭떠 대만 총통이 평화는 협의가 아닌 실력에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라이 총통은 예비군 훈련을 시찰하며 방어력이 약하면 화해는 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8조 원 규모의 특별국방 예산 법안을 마련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로 최소 156명이 숨진 가운데 보수공사업계의 구조적 부패가 참사의 배경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사 과정에 방염 기준에 미달한 자재가 쓰였고 입찰 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가 낙찰 경쟁이 안전을 무너뜨렸다며 정부가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는 약 5시간 동안 이어졌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에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상 진전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3도로 종일 춥겠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는 서울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6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엄 이후 지난 1년, 한국 사회는 깊은 균열을 겪었고 일부 한국교회가 혼란을 더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해야 할 텐데요.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잇는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동체 통합에 기여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